앞으로 이런 보복 소음에 대해서는 스토킹 형사처벌 고소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의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시죠. 근데 민사소송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입증 자체가 어렵고 또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료도 또 나와서 이 생각보다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사적 보복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냈으니까 내가 반대로 보복소음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복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윗집에서 층간소음 냈다 그래가지고 아랫집에서 윗집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음향기기를 틀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런 보복소음을 내면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A씨는 2021년 10월 22일에서 11월 말까지 약 한 40일 정도죠.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천장을 쿵쿵거리게 두드리거나 아니면 음향기계를 이용해서 찬송가를 크게 틀고 둔기로 벽 등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이렇게 한 배경은 윗집에서 먼저 층간소음을 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보복소음을 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 윗집에서 아랫집을 고소를 했고요. 아랫집에서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아랫집을 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 아랫집의 침실과 컴퓨터 방 천장 곳곳에 시공상 하자가 아닌 어떤 도구에 의해서 파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결국 처벌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법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범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런 층간소음 보복이 반복되면은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의 판결이고요. 앞으로 이런 보복소음에 대해서는 스토킹 형사처벌 고소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층간소음 내지 보복소음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